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전편에 이어 고조 유방이 꼴까닥해버리자 여우가 아들을 황제에 오르게 한 후 아들 해제의 뒤에 앉아 전환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실질적인 황제로 군림하며 조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지난날들의 한을 풀어나가는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조 유방의 정실 부인 여우는 유방이 꼴까닥해버리자 남편 유방이 비실대기 시작할 때부터 서서히 조정 내외에 외척을 심어놓으며 힘을 키워왔었기에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한실 조정의 권력을 거머쥐었으며 이때부터 구중궁궐을 쥐락펴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유방이 살아생전에 기를 쓰고 모아들였던 수많은 후궁들의 처리 문제로 조정 대신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었고 수만 명에 달하는 황제의 침소에서 서비스를 해온 여인들이 그야말로 처리 불능 상태에 빠질 정도로 후궁에 득실되는 상황이었기에 어떻게든 적절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때 여우는 유방이 꼴까닥하는 순간부터 현실적으로 어느 왕조에서든 그래왔듯이 자칫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후궁들을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들 중 아들을 낳았던 후궁들은 자기 아들이 있는 영지로 가서 태우 자리에 앉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명만은 예외였는데 그 한 명은 유방 살아생전에 그의 후광을 얻고 자신을 농락하려 들었고 자기가 낳은 아들의 태자 자리를 뺏으려 시도한 척키였는데 여우는 이런 척키를 처음에는 단지 머리카락을 자르고 막노동을 시키게 했지만 평생 온실에 꽃같이 살아온 척키는 그것도 감내하지 못합니다. 척키는 자신을 지켜주던 유방이 사라지자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추락하여 이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들 여일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제 간 10살이 넘은 어린애에 불과했던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밤마다 슬피 울며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소리가 아들의 귀에 전해져 자신을 구해주러 올 것이라 믿었죠. 그러나 그 노래소리가 아들보다 먼저 신복들에 의해 여우의 귀에 먼저 들어가게 됨으로써 여우로 하여금 척키에게 쌓이고 쌓였던 원한들이 일순간 폭발해 버리도록 작용했으며 이때 아들인 유영이 아직 고위에 오르기 전 태자의 위치였기에 비록 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척키와 그녀의 아들 여의가 황위에 오르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우선 여의를 처단해버릴 것을 지시합니다. 이때 여후의 아들 태자 유영은 배다른 동생이지만 같은 아버지의 핏줄인 동생 여의를 보호하려 했으나 분노가 하늘을 찌르듯 폭발한 여후의 행위를 막을 수는 없었고 여의를 정리해버린 여우는 다음으로 척키를 향해 분노의 칼을 내리치게 됩니다. 여우는 유방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척부인에게 이제까지 내린 형벌들조차 매우 온건하고 과분하게 보일 정도로 유례없는 극형을 내리게 되는데 먼저 척키의 손발을 자르고 누나를 판의 장님으로 만들고 귀에 유황을 부어 고막을 태워 비머거리로 만들고 혀를 자르고 벙어리가 되는 독약을 강제로 먹여 돼지우리에서 살게 하며 돼지와 같이 인분을 먹으며 살게 만들어버리고 그녀를 인간돼지라는 의미인 인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처참한 꼴이 된 척키의 사건으로 인해 이후 중국인들이 돼지 채자를 꺼려 채를 돈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잔인한 형벌을 받은 엄청난 사건이었고 당시에는 돼지를 표기한 한자로 돼지 채를 사용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 일로 인해 돼지 채보다는 돼지 돈이나 돼지 젓갈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말이 있죠. 여우는 척키에 대한 이 같은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들 해제에게 잔인하게 만든 척키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기에 해제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잠시 후 그가 척키인 것을 알게 되며 큰 충격에 빠져 혼절해버렸고 이 일이 있은 후부터 해제는 멘붕이와 여후의 아들로서 정무를 보고 싶지 않다며 주색잡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우는 아들 해제가 당장은 약간의 충격으로 인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황제 노릇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녀만의 생각이자 자신의 어린 아들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에 불과한 것이었죠. 해제는 그동안 어머니 여우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귀엽던 동생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척키가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해제는 어머니 여우가 그동안 자신에게는 완벽에 가까운 어머니였지만 실제 그녀는 비정상적일 만큼 잔인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의 모든 삶과 신념 그리고 행복이 무너져 버린 것이었죠. 여우는 그런 아들을 보며 지금까지 자신이 한 교육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뒤였고 이때부터 해제는 철저히 자신을 가두기 시작하며 만사를 제쳐놓고 주색에 빠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며
더 이상 정사를 돌보지 않으며 현실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항상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태양이 내리쬐는 밝은 세상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처럼 항상 어둠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했던 여우는 인간적인 감정 자체를 모르는 여자였다고 할 수 있었죠. 긴 세월 동안 잔인한 싸움 속에서 살아왔던 여우에게 감정이란 단지 사치품 같은 것이었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선 이러한 싸움에서 이겨 권력을 쟁취하는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확보한 권력을 남겨주는 것만이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 믿는 그녀였습니다. 여우는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않는다면 매우 관대한 편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척희 집안의 유장이나 박희 그리고 적지 않은 유씨 제왕들에 대하여 관대함을 베풀기도 했지만 문제는 도대체 여우가 생각하는 한계선이란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유방에게는 여우와 결혼하기 전에 첩인 조씨에게서 얻은 아들인 유비가 있었는데 온화한 성품을 지닌 해제가 집안잔치에서 형님인 유비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양보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유비 역시 별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꼴을 본 여우는 대노하며 유비의 행위가 황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시 독주를 내렸지만 이미 동생의 죽음을 경험한 해제가 재빨리 그 잔을 빼앗아 버리자 여우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되어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유비는 여우가 자기 자식과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해제에게는 물론 여우의 딸인 노원 공주에게도 최대한 신하로서의 예를 갖추어 머리를 숙이자 여우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유비를 용서해 줍니다. 여우는 권력을 쥐고 휘두르며 아들 해제를 허수아비 황제로 만들며 7년 동안 한나라의 실질적인 왕초 노릇을 했고 7년간 주색잡기에 빠져 살던 해제가 꼴까닥해버린 후에도 8년간 계속 정권을 잡고 한나라 조정을 좌지우지하며 총 15년간 실질적인 한나라 왕초 노릇을 했습니다. 중원을 통일하며 태조 유방이 한실의 정권을 잡고 있던 기간은 12년에 불과했는데 12년 중 7년은 항우와 초안 전쟁을 치르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실제 유방이 권력을 휘두르던 기간은 5년에 불과했었고 또 이 5년 동안도 각지의 제후들이 호시탐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던 시기였고 또한 황후 여우와 첩척희의 자리다툼으로 한시도 맘 편히 정사를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한나라를 초기에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황제가 아닌 황후 여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사마천은 황제들의 업적을 기록한 본기에 여우본기라는 제목으로 여우가 이룬 업적과 행적을 따로 기록했고 중국 5000년 역사에서 제왕본기에 기록된 여성은 단 2명, 즉 그녀와 측천무후뿐이죠. 중국 역사가들이나 일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인생을 하나의 경기장으로 본다면 이곳에서는 항상 남성에게 훨씬 유리한 규칙들이 적용됐고 남성 승리자에게는 지혜라는 영광스러운 관을 부여했지만 만약 여성이 승리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승리자였을 때와는 달리 항상 잔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었던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우는 봉건사회로 진입한 중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여성 집권자였고 그녀에게도 중국의 역사가들과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예외 없이 잔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었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행위들을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집행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